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홍순박 원장입니다. 일단은 지금 신경 쓰면 치액이 나왔다가 들어가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2달째 한약 복용하고 나서 증상에 대한 호전과 그리고 다시 재발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그리고 현재 인삼을 먹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자, 보통 이제 기운이 아래로 처졌을 때 인삼을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운이 위쪽으로 들리면서 그 치액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게 되세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치액이라고 하면 저희가 용어로는 치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시죠. 그럼 보통 변을 보게 됐을 때 휴지를 닦았는데 피가 묻어났다라고 하면 대부분 치질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적인 의학 용어로는 내치액 또는 외치액을 얘기를 하게 되세요. 그러면 항문관 쪽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정맥류가 생기거나 아래쪽으로 정맥류가 생기는 거에 따라서 내치액과 외치액으로 나누시게 되시는데요. 상담하시는 환자분께서는 지금 나왔다 들어갔다로 반복되기 때문에 일단 내치액으로 분류가 되게 되시고요. 내치액에 관한 거는 1도 치액, 2도 치액, 3도 치액, 4도 치액으로 나눠지게 되세요. 1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출혈만 있는 경우고요. 2도 같은 경우에는 나왔다 저절로 들어가는 거, 3도 같은 경우는 나왔다가 손가락으로 밀어 넣었을 때 들어가는 경우, 4도 같은 경우에는 나왔다가 그 손가락으로 밀어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게 되십니다. 네, 이렇게 증상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사진과 함께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렇게 치질이 발생하는 원인 주로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치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점막이 굉장히 부드럽고 말랑하기 때문에 변비가 생겼다든지 또는 복압이 높아지는 행위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시고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원인을 설명할 때는 첫 번째 이제 중기암, 두 번째 어혈, 세 번째 습열, 네 번째 주독으로 분류하게 되십니다. 그럼 중기암 같은 경우에는 방금 시청자님께서 호소하셨다시피 피로가 가중되었을 때 치액이 나왔다가 그리고 피로가 회복되면 다시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소화장애가 있는 경우에 중기암으로 분류를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어혈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출혈성이라든지 아니면 타박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걸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습열이나 주독은 보통 같은 범위로 엮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날 술을 많이 먹고 가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사를 과도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로 인해서 치액이 아래로 처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걸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뭐 증기하음부터 어혈, 습열, 그리고 주독까지 다양한 원인들을 짚어봤는데요. 우리 흔히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오랜 자세, 한 자세로 앉아있으면 너 치질 걸릴 수 있어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쵸. 뭐 이렇게 좀 생활 습관이나 체질도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송승혁 원장님, 주로 어떤 분들이 좀 걸리기 쉬운가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하는 직종분들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서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이제 앉아서 운전을 오랫동안 하시는 택시 운전사분들 또 이제 그 방송 일을 하시는 분들 오래 앉아 있거나 서 계시거나 이렇게 해서 생기실 수 있고요. 이제 이 위험 인자는 이제 명확합니다. 섬유질 섭취가 좀 부족하신 분들 또 이제 반대로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고량진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기름지고 또 이제 좀 열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지방과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 또 술 이런 것들이 많이 섭취되는 경우 또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비만 그러니까 좀 살이 많이 찌거나 해서 체중이 좀 많이 늘어났거나 또 이제 임신 같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만성 변비나 설사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제 좀 급성으로 설사를 많이 하시게 되거나 또는 이제 심한 변비로 인해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치액이 외치액이 밀려 나오거나 내치액이 발생해서 그 치질이 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또 한 가지가 좀 고령의 나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근육층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 이탈을 해서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중기하암 형태의 그 치액들이 좀 많이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무거운 짐을 드는 일,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뭔가 들고 나르거나 또 이제 들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외체액이 밀려 나오시거나 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용력을 많이 쓰시는 직업군에서 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위험 인자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요. 평상시에 잘못된 자세라든지 습관은 없는지 먹는 음식은 어떤지도 꼭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임동국 원장님의 의견도 좀 들어볼까요?
네, 보통 이제 아까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보통 그 양방적으로 치질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밝혀진 거는 없어요. 근데 동의보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생된다고 써 있냐고 하면은 일단 한의학에서 어떤 병이 있을 때 그 병이 발생되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내인, 외인, 불내인 이렇게 나누거든요.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로부터 나쁜 사기가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거죠. 일종의 감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이 없는데 몸 안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생기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불내외인 같은 경우는 그런 종류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난다든지 어디서 맞았다든지 떨어졌다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치질은 그런 외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사기라든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같은 것이 침입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오장에 있는 습과 열, 풍, 조가 이렇게 이런 나쁜 사기들이 있는데 그런 사기들이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발생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오장의 어떤 균형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장에 영향을 줘서 발생되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오장의 균형이 깨지면서 장에 영향을 미쳐서 이 동의보감에서 보는 치질의 원인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요. 그런데 과거와 다르게 요즘에는 뭐 식습관, 생활습관도 많이 변했고 그쵸. 주변 환경들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새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라는 말도 있는데 임동국 원장님 혹시나 이 스트레스는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외로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이 동의보감 같은 데는 안 써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병을 이 한의학에서는 칠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옛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병의 한 요인으로 봤던 건데요. 이 동의보감에서는 치질을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분류를 하고 치료하게 되는데 뭐 맥치, 장치, 기치, 혈치, 주치, 모치, 빈치, 뭐 누치 이렇게 많이 나눠서 치료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같은 걸 받아서 생기는 치질을 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이 어떻게 쓰이냐면은 걱정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무서운 것이 있거나 아니면 화가 날 거 막 그런 것들을 그런 상태를 막 다쳤을 때, 그럴 때 치질이 부으면서 아프지만, 기산, 즉 스트레스가 풀리면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신경 쓰고 힘이 들면은 그렇게 치질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어머님의 치질은 동의보감으로 본다고 하면은 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이렇게 정확히 네.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의원에 방문하면 어떤 치료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받게 되나요? 네. 일단 한의원의 환자분이 내원하게 되시면요, 당연히 그분의 이제 체질적인 관점을 이제 진단하게 되고요. 그다음 병력 청취 그리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세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가장 먼저 이제 환자분 체질을 파악하고 나서 일단 처방하게 되는 거는 한약 처방 우선시 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대부분 치질의 원인에 대해서 중기함이라는 기운이 아래에서 처져서 오는 걸로 많이 보게 되시는데요. 50대 이후에 보통 치질이 50% 정도 발병률이 있게 되십니다. 대부분 이제 내부 장기 자체가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처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한 시청자님께서 얘기하셨던 인삼이나 한기제제, 즉 보증익기탕이라는 처방을 통해 가지고 치료를 방향성을 찾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어혈 같은 경우에는 뭐 타박이라든지 넘어졌다든지 갑작스럽게 생기는 출혈, 그래서 출혈을 치료하는 치료 위주로 뭐 여러 가지 도액승기탕이라든지 계지복령암이라든지 어혈제로 치료를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습열, 염증성이나 또는 출혈 경향성, 그리고 약간의 부종이나 붓기가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습열을 치료하는 약제를 선용해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제가 그 약제 설명할 때 나오는 고삼이라는 약제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독. 보통 남성분들한테 치질이 많이 발생하면 다른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세요. 대부분 술로 인해서 혈관 확장이 일어나면서 치질이 발생하게 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 주상방이라는 대금자 주상방 또는 가라의 성탕이라는 치료 처방을 통해서 주독도 풀고 그리고 치질을 치료하는 쪽으로 찾게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뜸치료 같은 경우에는 하복부 위주로 데워주고 기운을 올리는 쪽으로 혈자리를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시고요. 그리고 침치료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장 선영하는 혈자리는 여기 기 쪽에서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고 앞니마에서 뒤로 딱 넘어갔을 때 만나는 지점, 백회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으세요.
백회하려는 혈자리 자체가 중기가 아래로 기운이 처졌을 때 위쪽으로 들어주는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머리 쪽으로 자극을 주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외치액이 심하시거나 치루가 밖으로 탈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방연고를 통해서도 치료하게 되시고요. 간혹 이제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이제 한의원의 경우에는 결찰요법을 통해서 묶어서 3기나 4기 치액 탈출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다양한 한방 치료 방향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가 개선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평소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것들을 조심해서 피해야 하는 건가요? 네, 아까 전에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양방에서는 대부분 이제 변비라든지 또는 복압이 증가되는 행위 자체가 이런 치액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압이 높아진 행위, 굉장히 오래 서 있는 경우 당연히 안 좋으시겠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앉아 있는 경우도 좋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또는 이제 뭐 재채기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 자체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충분한 식이섬유, 고구마라든지 또는 브로콜리라든지 섬유질을 좀 섭취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치료를 통해서 뭐 한약 제제라든지 또는 변비약을 통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항문 주변 간략근 쪽으로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자욕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페인이나 맥주 이런 음식 같은 거를 제한하시는 게 빨리 낫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아무래도 이 항문 관련 질환들은 우리가 좀 민감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쵸. 감추고 싶은 이 질환이잖아요. 하지만 좀 미리미리 병이 오기 전에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항문 건강을 좀 지킬 필요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게 좋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송승효 원장님, 또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평상시에 걷기도 힘드신 경우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그 흔히 알려져 있는 이제 케겔 운동법이라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케겔 운동법은 이제 그 과민성 방광이나 이런 쪽으로 할 때는 앞쪽 요도 쪽을 조여주는 쪽으로 해주실 수 있고, 이렇게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아니면 치액 같은 증상들이 있을 때 또 이 항문 괄약근 쪽을 그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법입니다. 보통 이제 누우신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요. 또 10초간 항문을 수축시키고 또 천천히 열을 세면서 그 10초간 이완시키고 또 1회 20번씩 3회 총 60회 정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조금씩 이 세트나 횟수나 시간을 좀 더 늘려가시면 더 좋습니다. 또 이제 6개월 이상 해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시고요. 이제 케겔 운동 같은 이런 운동법들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홍순박 원장님께서 이제 좌욕 부분이나 다른 부분 생활관리 부분들에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하고 있는 굉장히 좀 습관화되어 있는 생활 습관들을 좀 바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배변 시에 절대 이제 서두르지 마시고 부드럽고 좀 습기가 있는 화장지로 천천히 살살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통증이나 부종, 또 이제 치액이 튀어나와 있는 것이 좀 심할 때는 얼음찜질을 하시는 것도 좀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항문이나 엉덩이 쪽을 차갑게 하는 것은 오히려 또 좋지 않습니다. 또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좀 체중 감량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속옷 같은 경우도 좀 부드러운 천으로 돼 있는 속옷을 입고 가급적이면 좀 자주 씻고 좀 자주 삶고 해서 좀 자주 갈아입으시는 게 좀 좋습니다. 또 이제 오랫동안 서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거나 앉거나 또 이제 그 하실 때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누워 계실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좀 더 높게 들고 계신 것도 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